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요즘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웹 3.0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해를 해보시죠. 작년에는 제가 메타버스가 뭔지 그리고 NFT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는 또 웹 3.0을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새로운 말이 나오고 있어서 피곤한 시대인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시기이기도 한 거죠. 자,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웹 1.0, 2.0, 3.0 이런 식으로 웹 환경도 진화를 해간다는 건데요. 웹 1.0은 뭐냐면은 구글이라든지 야후 아니면 넷스케이프 이런 것들 초창기 인터넷 환경을 웹 1.0이라고 하고 웹 2.0은 우리가 요즘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SNS 중심의 참여형 플랫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웹 3.0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반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징들을 정리해 보자면은 웹 1.0은 보통 우리가 PC 기반으로 이용을 했던 홈페이지 같은 읽기만 가능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옛날에 홈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뭔가 거기에 글을 적는다든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웹 1.0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 웹 2.0 같은 경우에는 PC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확 성장을 하게 된 SNS들. 그래서 이거는 특징이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환경 안에 뭔가 게시물을 작성하고 영상을 올리고 그런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것들을 웹 2.0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플랫폼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해가지고 광고를 보여줌으로써 수익을 얻어서 부자가 된 기업들이죠. 자, 근데 여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참여자들이 이 기업 다 키워줬는데 이득은 왜 기업이 다 가져가냐?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자, 여기에 내가 게시물을 올리거나 게임에 열심히 참여했을 때 그 참여물의 소유권이 왜 회사에 있냐? 나한테 있어야지. 이런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이걸 해결하고자 웹 3.0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일단 블록체인 기술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읽기 쓰기뿐만이 아니라 나의 참여물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바로 웹 3.0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은 일단 데이터를 분산시켜가지고 해킹으로부터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고요. 데이터 소유권을 플랫폼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돌려주자. 이게 웹 3.0. 그리고 참여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과 권한을 제공하자라는 비전이 웹 3.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참여자들이 함께 소유하는 탈중앙화 웹 생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웹 3.0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올 것인가? 아직까지 이 시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찾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겠다라는 서비스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플레이 투 원, P2E 게임이 미래 웹 3.0의 모습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자, P2E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코인을 번다든지 내 소유의 아이템들을 사고 팔아가지고 수익화할 수 있다는 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게 웹 3.0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라든지 더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땅부터 아이템 이런 것들을 다 사고 팔 수 있게 해줘서 참여자들의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공간 안에서 디지털 자산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필요하니까요. 그게 바로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NFT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웹 3.0이 되려면은 NFT가 필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필수가 있죠. 바로 코인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기반이다 보니까 탈중앙화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그 거래 내역이라든지 코인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보상으로서 코인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채굴장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코인이 웹 3.0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일단 각 플랫폼마다
그 자체 화폐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참여에 대한 금전적 보상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게시물을 올렸는데 그게 좋아요가 많이 달렸다? 그럼 코인을 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게임을 열심히 했을 때 그 능력치가 코인으로 보상이 된다든지. 자, 그리고 또 다른 역할. 웹 3.0 플랫폼의 주식과 유사한 역할을 해주기도 하죠. 자, 해당 플랫폼의 코인이 해당 플랫폼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가격이 상승을 하기도 아니면 인기가 떨어지면은 코인도 떨어지기도 하는 이런 주식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게 화폐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가치가 들쭉날쭉해도 괜찮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용하기에 너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또 주목을 받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막 들쭉날쭉하는 게 아니라 1달러당 1코인 뭐 이런 식으로 딱 고정을 해 놓는 건데 이 방식을 이제 메타사에서는 DM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미난 개념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어떤 증명수단이 되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역할을 코인이 해주기도 합니다. 자, 디센트럴랜드를 예로 들자면은 여기에 모든 결정을 함께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DAO라고 부릅니다. 뭐의 줄임말이냐?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된 자율화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업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 코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결정들을 이렇게 투표를 받아가지고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해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자면 굉장히 민주적인 플랫폼이 웹 3.0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웹 3.0의 사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탈중앙 금융 서비스, DeFi 서비스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여기에 예치해 두면은 누군가가 대출에 갔을 때 나에게 수수료, 이자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코인 환전 서비스, DEX라는 것도 있거든요. DEX.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종류의 두 가지 코인을 이렇게 동일하게 예치해 두면은 어떤 사람들이 코인 두 개를 환전해 갈 때 그 수수료를 나한테 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 은행과 똑같은 업무인데 이러한 과정을 사람과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시스템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자, 거래 이력이 분산 저장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억 원이 오고 가더라도 시스템을 믿고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비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객센터도 없어요. 책임은 개인에게 더욱더 돌아가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이 탈중앙화 금융 역시도 내가 참여한 것에 대한 보상을 더욱더 챙겨주겠다라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웹 3.0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반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암호화폐, NFT 자산들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은 현재 2D 방식의 웹 환경이 아니라 VR, AR, XR을 통해서 보다 실감나는 3차원적 공간까지 포함하는 기술, 개념이 웹 3.0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웹 3.0을 돌리기 위한 시스템도 제일 유명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더리움 시스템인 것이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계약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 이더리움 생태계 위에 여러 가지 앱이라든지 서비스, 게임을 런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비유를 하자면은 안드로이드, iOS 이런 생태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탄생한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처리 속도가 높아지고 수수료가 비싸져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 다른 플랫폼이 생겨나고 있는 게 뭐 솔라나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웹 3.0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죠. 문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될 거예요. 자, 가장 의문점으로 드는 건 뭐냐면은 웹 3.0 시스템이 과연 간편해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될까요? 자, 일단 웹 3.0을 하려면 코인이 필수이다 보니까 코인을 구매해야 되고요. 코인 지갑도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톡 안에 또 클립 지갑을 넣어가지고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꽤나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한국 안에서는.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처리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가 자꾸 비싸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처리할 때마다 수수료로 가스피, 가스 요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야 되는데 이거를 빨리 처리하게 하려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더 내면 돼요. 수수료를 더 내면 됩니다. 자, 왜냐면은 누군가 다 계약이 수만 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 좀 빨리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려면은 다른 사람, 참여자들, 그 코인 채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 보상은 좀 더 많은 코인을 그들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각 플랫폼에 필요한 코인들을 계속 환전해야 되는 귀찮은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코인 따로 있고 여기에 쓰이는 코인 따로 있고. 자, 그래서 지금도 P2E 게임을 한다든지 DeFi를 하려면은 거기에 필요한 코인들을 계속 환전을 해야 된다라는 귀찮음이 있어요. 여행 갈 때 환전하는 거는 1년에 몇 번이지만 이 웹 3.0 시스템 안에서 환전을 하려면은 굉장히 자주 그 과정을 거쳐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코인 환전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이 돼요. 왜냐면 그걸 전 세계 컴퓨터들이 채굴자들이 계산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상을 줘야 되거든요. 코인으로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간편한 시스템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간편한 걸 따지자면 웹 3.0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회의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 자, 웹 3.0에서 사용되는 코인이라든지 디지털 자산, NFT, 가상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가 계속 들쭉날쭉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자신의 자산, 코인, 땅을, 시세를 계속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내가 참여한 이 플랫폼 자체가 변동성 심한 주식시장, 코인 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대중화가 될까요? 대중화가 되려면 다양한 문제 해결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또 문제점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상호 운용성의 실현이 어렵다. 이 플랫폼이 연동이 되어서 편리하게 운영이 되면 좋을 텐데 각 플랫폼마다 가격과 가치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걸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과연 이것이 극복 가능할 것이냐, 이런 회의감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임을 지는 주 기관의 부재, 그렇다 보니까 개인의 책임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 생겼을 때 고객센터 전화 걸어가지고 욕할 수도 없는 거예요. 탈중앙화 형식이다 보니까 다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뭐 암호화폐 지갑 중에서 메타마스크 그런 걸 많이 쓰는데 거기에 비번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거기에 저장해둔 나의 코인이라든지 NFT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잘못 코인을 입금한다? 항의할 수가 없어요. 다 개인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웹 3.0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 혜택도 많지만 신경 쓸 것도 늘어난다라는 문제점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인 시장이라든지 NFT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부 극소수 사람뿐이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하기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웹 3.0이 정말로 성공할 것인가? 모르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에 이런 거를 올려서 화제가 됐죠. 웹 3.0 본 사람 있냐? 나는 찾을 수가 없다. 라는 트위터를 올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자, 앨런 머스크는 황당한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증명이 가능해요. 전기차, 사이버 트럭 나와 보면 아는 거고 사람을 로켓에 실어가지고 우주선 실어가지고 화성 보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물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 성공 여부가 분명하게 판가름이 나는데 이 블록체인 기반의 웹 3.0, 메타버스 아니면 NFT 같은 것들은 기대감과 상상력에 의존해가지고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면은 이건 성공이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이거 뭐야 하면서 빠져나가면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성공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사람들의 참여 여부입니다. 된다 안 된다를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영역인 거죠. 자, 그리고 웹 3.0이 정말 이들이 이야기하는 비전처럼 개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또 유명한 비판 의견이 잭 도시, 트위터의 창업자죠. 이분이 비트코인의 열렬한 팬인데 맹신론자인데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웹 3.0을 소유할 수 없다. 소유하는 거는 벤처 캐피털리스트들과 투자자들이 소유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나오는 웹 3.0은 그저 다른 이름으로 포장된 중앙화된 실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FOMO, Fear of Missing Out. 자신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크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 그리고 코인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 이런 것들이 뜨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서 또 이 기회를 놓칠까봐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딱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웹 3.0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는지 이제 댓글을 보면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제가 웹 3.0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달드리면 댓글이 많이 달려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회의적이고 비관적이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메타버스나 이 웹 3.0이나 안 된다는 게 아니라요. 과연 이게 되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진짜로 돼? 이런 의문점들을 공유 드리면서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된다는 말만 믿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사람이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쪽 방향으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셔가지고 함께 의견 교환하면서 이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저의 최대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댓글 확인하러 가시죠.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